IT 모바일 이슈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IT톡 사이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의 편을 모셨는데요. 한국경제TV의 윤성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특별 패널로 모신 분인데요. IT동아의 강일용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IT톡 사이다 주제는요. 태풍의 눈 VR. VR은 과연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를 가상현실의 원년이라고 할 만큼 요즘 관련 기술이나 디바이스들이 계속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VR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VR 서밋 행사가 열려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VR 산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과연 앞으로 VR이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지, 미래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올해 들어서 이제 VR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이 VR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문 기자님. 일단 먼저 그 VR이 주목받는 이유를 보자면 플랫폼과 콘텐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산업들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뭐 하드웨어가 유명한 오큘러스라던가 또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이라던가 이런 하드웨어 쪽에 있는 관련된 회사들도 물론 주목을 하고 있고, 콘텐츠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페이스북이라던가 네네. 유튜브라던가 이런 기업들 굉장히 그 VR 콘텐츠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VR이 주목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기자님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IP 기업들이 이제 모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해서 VR에 주목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모바일이 현재 IT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을 이끌 세 가지 산업종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VR이고, 두 번째가 사무 인터넷, 세 번째가 클라우드입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가장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게 VR 가상현실이다 보니까요. 가상현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약간 용어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가 있고 어그먼트 리얼리티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다 논의하는 자리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 VR과 AR이 적용되는 분야가 좀 집중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특정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강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야부터 이 VR과 AR이 이 콘텐츠들이 요 시장 중심으로 될 거다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예, 일단 가상현실은요, 가장 먼저 게임, 동영상, 그리고 이제 저널리즘, 그다음 증강현실의 경우 어떤 데 이용되냐면요, 보통 화상회의랑요, 그다음 프레젠테이션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 용도에 먼저 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게임이라든가 동영상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지만 가상현실에 비해서 그 빈도가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우리 문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느 영역부터 가장 뜰 것 같아요? 사실 그 처음에 이제 VR 가상현실 기기가 등장을 했을 때 가장 주목받던 그 산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 산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여행 산업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360도 카메라, 이제 VR 네네. 카메라, 전용 카메라가 많이 출시가 되고 또 가격도 많이 낮아지면서 이게 대중화를 점점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VR 카메라를 통해서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촬영한 영상을 VR 기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식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도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머스, 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뉴스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다면 이걸 쓰면 그 기자가 보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행도 말씀하셨는데, 갔던 길 내려오면서 못 봤던 것들을 봤다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약간 디바이스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업체가 크게 디바이스 쪽에서는 오큘러스, 삼성, 소니, 그다음에 HTC 이런 4개 회사를 꼽을 수 있는데, 또 그리고 또 저가의 중고업체들이 또 막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폭풍 막용을 위시해서 다양한 중국 쪽의 VR 업체들도 나와 있고요. 일단 하드웨어 기기는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고가 기기, 그다음 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중저가 기기, 그리고 이제 진짜 초보급형이라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진짜 저가 기기들 나눌 수 있는 카드보드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일단 가장 고급형 기기는 이제 페이스북과 오큘러스 같이 만든 오큘러스 VR과 그다음 벨브와 HTC가 같이 만든 바이브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 이제 한 100만 원대 PC도 필요하고
그냥 그 자체 가격도 한 6, 70만 원대 하거든요. 워낙 비싼 디스플레이 제품이다 보니. 그래서 보통 한 2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투입해야 하는 대신에 그만큼 가상현실 높은 경험을 보장하는 기기가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현재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일단 가상현실 기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바로 원가의 한 80%는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거든요. 그 이상도 디스플레이가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대부분 깎아내서 쓸 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어 VR입니다. 삼성전자에. 또 이제 얼마 전에 구글이 개발자회의에서 데이드림이라는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삼성전자가 오큘러스랑 같이 일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데이드림도 구글과 삼성전자 같이 일합니다. 데이드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러니까 소니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회사가 거기에 그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저가 모바일 기기 만들고 있고 좀 독특한 포지션의 기기가 아까 소니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소니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 해서 자사의 그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용해서 VR 기기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그 200만 원 정도에 드는 것보다 좀 돈이 적게 듭니다. 한 80만 원 정도에서 60만 원 정도면은 그 VR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모바일 기기 사이와 그다음 최고 사이의 중간 정도의 경험을 제공하고요. 그다음 가장 저가 타입에 있는 게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구글의 카드보드입니다. 이제 그 저가 스마트폰에다 이제 2,000원짜리 그 골판지로 만든 걸 붙여서 그걸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구글 3D 어스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그 박물관이라든가 국내에도 이미 지원합니다. 국내 수원성이라든가 그런 곳들 다 이제 그 가상현실로 이미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다음도 그런 관련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삼성전자도 지금 오큘러스랑 손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국내 기술은 과연 세계적인 수준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빌려다 쓰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그 기술에 얹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도 사실 이 하드웨어 기기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물론 오큘러스에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심하게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로 오큘러스 제품, 뭐 HTC 제품을 다 써보고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든 뭐 제품을 오늘 아침에 사용을 해봤는데 동일한 컨텐츠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모바일 기기를 체험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한다면 오큘러스나 HTC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고해상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도 VR 시장의 성장을 하나 들 수 있거든요. 결국 그 그래픽 카드를 얼마만큼 고해상도의 그래픽 카드를 구현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사실 기술력인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서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주변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게 평창 올림픽이 이제 2018년도에 열립니다. 평창에서. 근데 지금 광고를 통해서 우리 KT가 5G로 현장에서 진짜 보는 것 같은 실제 그 몰입감, 현장감을 주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KT가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체 힘은 어느 정도면 과연 진짜 그걸 해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강 기자님? 일단 콘텐츠를 만들고 송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상현실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편집하고 깊이감 있게 만드는 정도의 자본력과 능력이 충분히 있고요.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요? 아직 오지 규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오지 규격이 일단은 LTE보다 빠른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이 분명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가상현실 관련 기능이 없을 법이라는 것도 없겠죠.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사실 오지 표준이 일단 먼저 확정이 되고 그 다음 노다에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VR의 성공에 있어서 그 5G 통신 기술, 네트워크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그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VR 전용 콘텐츠를 만들어서 편집하는 기술은 충분히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생중계로 쏴주는 데 있어서의 그 네트워크 기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KT가 그 이동통신사인 KT가 VR 산업에 이렇게 주력하는 것도 사실 그 네트워크 기술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걸 성장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T뿐만 아니라 SKT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2018년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G 기술이 표준이 정해지면 아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VR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보는 게 사실 거의 크게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때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제 평창에 가지 않아도 평창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현장을 바로 둘러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가상현실 하려면 헤드셋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요. 몸에 붙여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그 주변 기기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미 이제 미국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사이베리아라든가 다양한 회사들이 등장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국내 스타트업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미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글의 멘토링을 받고 있는 한 스타트업을 몇 차례 만났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은 그 가상현실 주변 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 그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국내 기업인가요? 예, 국내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태계에서 자기만의 그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서 이미 그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다가올 미래의 그 VR 현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또 그리고 그 극복해야 될 문제와 노력은 우리한테 뭐가 있는지 우리 문 기자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가상현실의 미래는 증강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그 중간 단계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변 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가상현실 산업에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사실 성산업이에요. 그렇죠. 예, 성산업이 사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야. 여기서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사실 우리가 모니터로 그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과 VR 이제 헤드마운트를 끼고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주변 기기가 결합된다면 그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네네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뭐 이제 사람과 비슷한 인형이라던가 네. 예, 아니면 그 각종 뭐 어떤 기구? 기구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민망하시군요. 지금. 예, 좀 약간 민망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산업들이 벌써 이미 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벌써 성인 동영상의 일부를 VR 콘텐츠로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네. 사실 그게 보기만 하는 거 감흥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미 하도 많이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 그런가요?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사실 주변 기기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할지를 3D 그 산업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3D TV가 왜 붕어할 것 같은 3D TV가 왜 쇠퇴했느냐를 보면 그 안경 껴야 되는데 안경을 껴도 사실 그 입체감이 실제 와닿지 않고 2D로 보는 것과 큰 차이를 못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V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 기기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어내봐야 그게 있는데요. 이 VR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이렇게 일상화,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 만들어진 건 좋은데 이제 콘텐츠도 많이 활성화되어야 네,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이긴 하지만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3D TV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겁니다. 3D TV는 이제 콘텐츠도 빈약했고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알다시피 엄청 피곤합니다. 예, 네. 이 HMD 기기라는 게 눈의 피로감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줄이기 그 3D TV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사실 눈의 피로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축구가 아무리 그 리얼하게 공을 차면 뭐합니까? 눈이 아픈데 그래서 결국 다 끄고 보는 거죠. 문 기자님 입장에서 어떤 그 생각을 말씀 너무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해야겠는데 사실 그 접근성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VR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례로 그 며칠 전에 그 KT 뮤직이라는 그 음원 서비스 지니를 이제 서비스하는 곳에서 그 음원 서비스를 VR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뭐 콘서트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스마트폰에서 클릭을 하면 그거를 이제 VR 기기를 착용을 하면 VR로 볼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조금 쉽게 VR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VR이 많이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강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3D TV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처음 시작이 깔고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다고 봅니다. 이미 실패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VR, AR이 대세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또 우리 기업들도 아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한 덩어리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쪼개서 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엄청나게 우리 스타트업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력이 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